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5일 최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 신문들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영수회담, 약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거부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심지어 제목이 이런 겁니다. 말로만 협치 앞세웠나, 윤 대통령 이재명 단독회담 거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단독회담,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이미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언론만 달라졌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이 5번째입니다. 한 번도 이거를 할 것처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뉘앙스가 차이가 있었죠.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 집착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된 거는 8월 28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보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때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고요. 바로 그날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이 첫 번째고, 그 다음날 최고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난 들고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윤 대통령과 통화를 잠깐 했는데 한 3분 정도 했다고 하죠. 그때도 영수회담 얘기를 꺼냈고, 이때도 그 윤 대통령은 상황이 정리되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명절 연휴 전날인 8일, 이때도 제안을 했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날, 요것도 8일입니다. 요때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따지면 무려 5번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날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뒤에 국민의힘의 비대위도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가 정리되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한번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 거는 18일 날 출발을 했어요. 19일 날 잘 아시다시피 영국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미국 유엔 총회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24일 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정도 이제 해외 순방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한 반응, 이거를 8월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을 때의 반응하고 따져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당시에는 영수회담 고려라고 그 표현을 했던 보도가 많았던 반면에 이번에는 사실상 거부, 물론 한겨레 신문처럼 이재명 대표의 단독회담 거부, 이 표현은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단독회담을 고려해 볼 것처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8월 28일 그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한 직후에도 이진복 정무수석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다, 구시대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영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도 거부라고 썼다면 지금도 거부라고 쓰는 게 맞을 텐데, 그때는 마치 고려할 것처럼 보도를 했다가 지금은 거부 이렇게 쓰는 거는 표현상 맞지 않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회담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요,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늘 같은 입장입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늘 야당은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1대1 회담을 원합니다. 여당은 그거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여당 대표가 완전히 들러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개념에도 맞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개 여당 총재 또는 대표라는 사람들은요, 그 당에 가면 총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총재,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 그게 뭐 DJ 때 조세형 총재 권한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당청 분리라는 개념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는 1호 당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당에 대통령이 직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수라는 표현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상 그냥 간헐적으로 영수회담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로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여야 실세회담이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늘 보면 민주당 대표와 그다음에 야당 그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랬으니까 야당 대표와 미래통합당 대표 이래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와 이렇게 함께 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여기다 꼭 정의당 끼워 넣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송이든 유튜브든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정당 대표들을 초청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다. 그러니까 여야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당의 대표를 초대해서 회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를 초대해서 할 것이냐.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왜 정의당은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도 의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빼고 왜 정의당만 되느냐. 어차피 둘 다 교섭단체는 없는데 그리고 둘 다 의석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회담을 초청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명분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8월 28일과 8월 28일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보였던 입장하고 지금 어제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만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영수회담을 지금 보름 남짓한 기간에 5번씩이나 제안해가면서 집착을 하느냐. 이거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상대는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 일종의 대선 연장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상 윤석열 맞은편에는 이재명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죠. 그러나 딱 둘이 만나서 악수하고 회담하는 장면, 이거는 국민들 뇌리에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역시 윤석열 상대는 이재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이미지를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안 만나는 겁니다. 그건 역대 대통령이 늘 마찬가지였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제가 투트랙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민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마치 민생이라는 이미지를 이재명 대표가 선점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당이 민생에 대해서 과연 책임이 있습니까? 민생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겁니다. 야당은 그거에 대해서 협조하느냐 아니면 비판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몇 달 전까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야당은요 원래 영어로 해도 반대당입니다. 반대당. 반대하는 정당이죠. 물론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야당은 다소 무책임해도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 말로는 민생이고 한겨레 신문 오늘 아침 제목하고 똑같죠. 말로만 협치 앞세웠나.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말 민생
앞세운다. 그러면 뭐 종부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거 차근차근 실천하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뒤집어 놓고 지금 와서 민생 노래를 부르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은 뭐 윤 대통령 탄핵,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생입니까? 탄핵 가능하지도 않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점으로 본다면 정말 말로만 협치 앞세웠나? 이거는 한겨레 신문이 윤 대통령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한테 할 얘기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은 마치 당과 별개의 존재로 대여 상대를 하는 것처럼 민생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은 정치공세, 대표는 민생공세, 투트랙 전략이다. 아마 그거 아시는 국민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생공세에 진정성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자 검경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죠. 이걸 좀 무디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근데 뭐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뭐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 받고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해오던 수사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 수사를 거의 그냥 방치하거나 뭐 아니면 뭐 그냥 하는 신용만 했었죠.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그 당시에 들여다보지 않고 그 당시에 제대로 뭐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법인카드 횡령 의혹이나 아니면 뭐 지혜치 압수수는 무혐의가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런 그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뭐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지 이게 뭐 없던 사실 끄집어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에 집착하는 이유 그건 뭐 아까 말씀드렸죠. 1대1 이미지라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마치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는 야당 대표인 양 각인시키기 위한 노림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 실질적으로 아마 24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 아마 제안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야 대표 이때 이제 기준을 저는 그 지금 대통령실이 명확히 해야 된다. 교섭단체만 있는 정당. 그러면 지금 교섭단체는 국회에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1대1 회담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정의당도 포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의당 얘기를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진복 정무수석이 하지 않았습니까? 포함하고 해서 국회에 뭐 그래도 의석 한석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대전환 뭐 조정훈 의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포함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그 기준 뭐 이런 걸 정해서 그 여야 정당 대표 회담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그게 기준이 명확해야 좋다. 그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을 하는 거고요. 뭐 6+1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속했던 거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모양새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그리는 모양새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는 모양새는 엄연히 달라야 한다. 어차피 이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가는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 이걸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 주도의 회담으로 끌어가야 한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 정치적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진복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보다 더 면밀하게 여야 대표회담의 설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분명한 거는 이 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생 문제와 적폐청산의 문제는 엄격하게 분리돼야 한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여야 대표회담에서 천명을 해야 된다. 수사는 수사고 민생은 민생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건 또 존중하는 것이고 뭐 때로는 뭐 협치라는 표현이 필요하면 또 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뭐 국정이 뭐 예를 들어서 협치한다 그러면 수사 포기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정의 전반적인 분야는 각자 맡은 입장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건 뭐 이재명 대표 앞에다 두고 뭐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꼭 할 얘기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정당, 정의당 뭐 이런 데에다가도 자, 이 사법 리스크는 국정의 일부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정은 사정이고 국회는 국회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미지 조작 전략,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24일 날 귀국한 이후에면 뭐 대략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되겠죠. 뭐 10월 달 가면은 국정감사가 있을 테니까 국정감사 있기 전에 여야 대표들이 한번 만나서 자, 정기국회를 뭐 이렇게 좀 잘 운영해 보자. 그러나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사정 작업 뭐 이거와 국회는 어차피 분리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명확히 해서 여야 간의 흐름을 좀 좋게 가져가는 방법 그건 뭐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검경의 칼날이 무뎌지어서도 안 되고 무뎌질 수도 없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